여자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랑 카톡을 할 때 왜 가끔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아닌가?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나를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저 행동이 나한테만 하는 건지 모두에게 하는 건지 알고 싶은 사람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근데 여기서도 좀 애매한 타입들이 있거든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 이 사람들은 호감과 호의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가지고 눈치를 채기도 어렵고 모두에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고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디까지가 호감이고 어디까지가 호의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드리지는 못해도 이 정도쯤이면 호감일 확률이 많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좀 짚어주고 싶은 게 남자분들이 그런 데서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어깨에 뭐 묻은 거 떼주고 막 머리에 뭐 묻은 거 털어주고 막 이랬을 때 쟤 나한테 마음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봤어. 근데 막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호의로도. 근데 입술을 닦아준다. 입에 뭐 묻은 걸 닦아준다. 이럴 때는 호감일 확률이 있어요. 머리카락 이런 거는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입술은 이게 특정한 부위라고 얘기하면 자꾸 뭐 무슨 돼지고기 같은 느낌인데 그 특정한 부분이잖아요. 살짝 뭔가 이 로맨스를 생각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에로스를 생각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입술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친구들 떼줄 때도 막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잘 떼주거든. 근데 편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도 입에 묻은 걸 이렇게 닦아주는 일은 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터치가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거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나 아니면 휴머니즘에 기반한 친구예요. 에이 이러면서 그냥 닦아주는 거. 그리고 내 얘기에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호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화 중에 나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머리가 되게 아프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호의까지는 괜찮아? 너 어제 술 많이 마셨어? 머리 아프다면서 술을 뭘 그렇게 많이 마셨어?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기억해놨다가 잠시 뒤에 컨디션을 사오면 그건 호감이에요. 여자들도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행동을 해요. 내 시간을 들이고 그럼 내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야.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편의점에 들렀을 때 걔가 숙취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뒀다가 막 컨디션 하나 사가지고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게 된다고. 요즘에는 다들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많이 던져. 밥 먹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내일 뭐 할 거예요? 지금 어디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퇴근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 그러면 호감일 확률이 높아요. 남자분들도 알고 여자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 대화가 이어져요. 계속. 자연스럽게 대화를 잇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음표를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한테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어. 그러면 나랑 대화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카톡을 길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나는 진짜 카메라만 놔두면 한 편에 막 3, 4시간씩 혼자 수다를 떨거든요. 근데 카톡을 안 좋아해요. 메시지 오는 거 싫어해. 친구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난 그냥 싫어요. 귀찮아서. 근데도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하고 계속 연락하고 싶어. 뭐 하는지 궁금해. 그러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도 그냥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재밌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호감이 있으면 대화가 길어져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지나가면서 어디 그런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여자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랑 카톡을 할 때 이모티콘을 많이 쓴다는 그 설문 결과가 나왔더라고. 나는 거기서 보고 진짜 그러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한테는 일단 해당되는 얘기였어. 왜냐면 텍스트만 보내면 좀 딱딱해 보여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좀 애교 섞이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모티콘을 조금 많이 써요. 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이 사람이 나랑 카톡하는데 이모티콘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 그러면 호감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도 열애가 있어요. PC 카톡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PC 카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모티콘을 넣으려면 막 마우스로 이렇게 막 클릭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귀찮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호감이 있어도 안 하게 돼. 좀 이 클릭은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모바일로 보낼 때는 좀 이모티콘을 나도 모르게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기억력에 있어요. 그냥 대화 중에 흘리듯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호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간혹 멘사급의 기억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내 주변에도 있어. 그분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내 옛날의 연애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이름까지 기억해. 내 전남친들의 실명까지. 여튼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서는 보통 관심 없거나 호감이 없는 사람의 그런 사소한 취미, 그런 일상,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내 소중한 메모리를 호감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난 기억력이 되게 나쁜데 썸 타거나 이렇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었을 때 얘가 한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비빔밥 먹으러 갈까? 너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을 하게 된다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기억이 돼요. 자동으로 입력. 그리고 저장되는 거지. 그리고 썸 타기 전에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단계라던가 소개팅하고 이제 애프터 이럴 때는 둘이 만나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8시나 9시쯤에 던져봐. 아, 혹시 너무 늦게까지 제가 붙잡아 놓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자가 아니요, 전 괜찮아요. 우리 집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통금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 프리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호감이에요. 이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야. 수다를 떨든 밤 산책을 하든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고 나는 지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꼭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19금 붙는 그런 거 말고 밤새 수다를 떨어도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열애가 있어. 정말로 통금이 있는 사람. 9시 땡 하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신데렐라 같은 사람. 꼭 이렇게 늦은 밤이 아니더라도 뭐 주말 같은 때 나 좀 답답해서 드라이브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물었을 때 흔쾌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호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호감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나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돈은 모르겠는데 특히나 시간은 더 쓰고 싶지 않아요. 20대 막 초반인 그 어린 친구들은 뭐 돈이 더 아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막 딱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시간은 정말로 너무나 소중해. 막 금 같아. 아껴주고 싶어. 그런 소중한 시간을 관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려고 막 30분 넘게 화장하고 막 옷 골라서 입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던졌을 때 정말로 막 추리닝에 쌩얼로 이렇게 정말 집의 모습으로 나왔어.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아, 저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대구에 살 때는 종종 밤에 연락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싸우고 속이 답답하면 자꾸 나한테 연락이 와. 아,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얘기 좀 들어줘. 아, 나랑 커피 한 잔 하러 갈래? 막 이러면서 막 늦게까지 하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 여자친구 얘기 들어주고 있고 그랬었어. 그럴 때는 진짜 날것에 세수만 하고 모자 쓰고 그냥 나가요. 막 추리닝 입고 이렇게 막 배에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 그런 또 특수한 또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나러 나왔을 때 좀 메이크업하고 좀 예쁘게 입고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 호감이지. 그리고 이게 좀 아다르고 오다른 건데 나 연애하고 싶다. 나 요즘 외롭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자신한테 유난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주 하는 것 같아, 저 얘기를. 그러면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하고 싶다. 벚꽃 핀다던데 나는 벚꽃 보러 갈 사람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본인도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때는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던져도 괜찮아요. 완벽한 타이밍이야. 썸 타기 좋은 타이밍이죠. 여자들은 보통 자기의 상태라던가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잘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오해하고 들이대면 곤란하니까. 연애하고 싶은 상태, 어디에 가고 싶은 뭐 그런 욕망, 욕구, 뭐라 그래야 되냐, 바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같이 가자고 하면 곤란하니까. 같이 가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 난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당신을 떠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같이 가자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렇게 알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떠봐요. 나는 호감이 있지만 그 사람이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여자도 궁금할 때가 많거든. 호감과 호의를 이론적으로 구별해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앞전에 얘기한 것들이 100% 호감입니다. 이러면 100% 호감이에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호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들만 일단 주변에 물어보고 나도 그랬던 기억들을 더듬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답답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호감 맞죠?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어요. 답답하니까 나한테 질문을 했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막 성의껏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좀 그래. 잘했네 이거랑 잘했네 잘해 이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졌잖아. 근데 텍스트로 우와 잘했네라고 했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한 막 연예 유튜버님한테 질문을 해도 정답을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화로 막 성대모사까지 해가면서 막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설명을 해줘도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늘 막 바른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하물며 텍스트만으로 이렇게 물어주시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구독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투리로 방송하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표준어로 방송하는 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서울말을 쓰는 줄 알았어요. 지금 대전을 기점으로 윗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웃길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사투리라는 게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댓글에 이 사투리를 되게 거슬려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좀 상처가 되기도 했고 내가 사투리를 쓰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나는 평생을 대구랑 경상도 여기를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 이 서울말을 준비해봤어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